오늘은 해석학의 창시자인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저서 진리와 방법을 통해 이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적 해석학이 안내하는 융합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지평에 존재하는 세대들, 혹은 오직 내가 동의하는 정보만이 맴도는 알고리즘 메아리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닫힌 세계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이는 결국 타인과 진정으로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죠. 가다머는 여기서 진리와 방법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대 과학은 객관성, 수치와 통제를 통해 모든 것을 도구적으로 측정하려 하지만 가다머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도구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존재와 진리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와 방법 서문에서 나의 진정한 관심은 철학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이해는 방법론적 접근을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9세기 역사주의는 저자의 원래 의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석자 자신의 현재를 지우고 객관적 관찰자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극복해야 할 오염물질로 여겨졌죠. 하지만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와 현재 나의 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나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참여자가 되고 시간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해석자는 결코 자신이 속한 시간과 역사 바깥에 설 수 없으며 나의 역사성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조건인 것입니다. 가다머는 편견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해라는 개념으로 화려한 복권을 선사합니다. 계몽주의는 모든 선입견을 제거한 백지 상태를 이상으로 삼았지만 가다머는 이것이 바로 편견에 대한 편견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족, 사회, 문화라는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며 이 사전적 이해의 틀인 선입견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발판이 됩니다. 가다머는 전통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 우리를 귀머거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숨겨진 선입견들의 폭정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선입견을 의식하고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해의 과정은 멈춰있는 원이 아닌 끊임없이 상승하는 운동으로서의 해석학적 순환을 이룹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선입견으로 텍스트나 타인을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과 SNS에 익숙한 학생이 고전을 읽는 경우처럼요. 둘째, 전체와 부분의 대화를 통해 부분을 읽으며 전체를 유추하고 전체를 조망하며 부분의 의미를 다시 파악합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충돌 속에서 단순한 오해는 버리고 타당한 전통을 수용하며 선입견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더 넓고 풍부한 시야, 즉 지평을 획득하며 이해가 확장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나 사건은 탄생 순간에 완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해방 이후 80년의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파문, 즉 해석의 전통 속에서 읽게 됩니다.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2부에서 실로 역사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속한다. 개인의 자기의식은 역사적 삶이라는 닫힌 회로 속에서 깜빡이는 불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적은 바로 지평융합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동화가 아닙니다. 타인을 내 생각에 맞추거나 나를 타인에게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죠. 또한 투사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관심사를 과거에 일방적으로 덮어씌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평융합은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양쪽 입장이 변형되어 처음에 없던 더 큰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입니다. 가다머에게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이미 완성된 내 생각을 밖으로 실어나르는 단순한 택배 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생각하고 세계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흙수저나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의 탄생은 단순한 단어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구조, 분노, 연대의 감각을 새로운 차원에서 감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가다머는 근대 미학의 한계인 미적 구별을 비판합니다.
예술을 단순한 주관적 쾌감이나 무관심한 감상물로 떼어놓고 거리를 두는 태도죠. 대신 그는 놀이와 축제의 개념을 통해 진정한 예술은 우리를 그 세계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매번 새롭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자 세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진리의 경험입니다. 가다머는 놀이의 구조는 놀이하는 사람을 그 자체 속으로 흡수하여 실존의 실제적 긴장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다머의 철학은 전통은 비판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하버마스와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버마스는 전통 속에 지배와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으므로 우리는 전통 밖으로 나와 이를 이성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가다머는 이성적 비판조차 우리가 속한 언어적, 역사적 전통 속에서 나온다고 방어합니다. 전통 바깥에 설 수 있는 완벽히 독립된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 교과서, 페미니즘, 친일 청산 등 현대 한국의 치열한 역사 전쟁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텐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즉 AI의 정보 처리와 인간의 이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챗GPT와 같은 AI는 축적된 데이터의 편향을 반복할 뿐 그 자신이 역사 속에 던져져 고뇌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실존적 지평의 부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인간의 이해는 한계와 상처를 안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만이 타인과 부딪히며 자신의 선입견을 깨고 지평을 넓히는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란 궁극적으로 하나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인식론적인 정보 습득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는 믿음 속에서 타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나의 지평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 속에 나보다 더 나은 진리가 담겨 있을 가능성으로 마음을 여는 용기인 것이죠.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끊임없이 넓어지는 지평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는 의지 없이, 즉 무언가가 말해지도록 허용하려는 의지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가로막으려 할 때 진정한 이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자 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